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흔히 사랑을 좋은 것이라고 당연하게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민은 오히려 더 많아지죠. 그 고민이 정말 사랑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고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철학할 철학자 허유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칸트 철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기술매체윤리와 관련된 이것저것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대중 강연도 하고 팟캐스트도 만들고 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칸트 철학 중에서도 윤리학을 전공했어요. 윤리학은 결국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많은 고민들과 닿아 있다는 것을 혹시 실감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철학 이론이 우리의 고민에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우리는 철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아도 이미 일상 속에서 철학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이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삶의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서 일종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만 하고 문제는 그 다음으로 적절하게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 질문의 굴레에 빠져서 오히려 그 질문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학의 생각하는 방법들의 힌트를 얻으면서 같이 조금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 각자의 사랑에 제가 혹은 철학자들이 대신 답을 찾아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민,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 안에 갇혀서 괴로워지지 않고 적절하게 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할 과정을 안내하고 사랑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사랑을 철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사랑에 대한 철학적 탐구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요.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여행 코스, 준비물, 주의사항을 숙지하죠. 우리도 그런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철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랑 어떻게 철학할까요? 사랑을 철학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랑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을 많이 알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을 철학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사랑에 관해 접근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성의 연애 중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룰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혹은 친구에 대한 사랑, 더 크게는 인생이나 세계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강의가 사랑에 대한 해답이나 정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사랑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의구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서 정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같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의 전문가인 다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물음을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 형식과 연결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생각의 전개 방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생각과 철학 이론의 접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에리 프롬이나 플라톤처럼 사랑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고민할 때는 사랑만이 아니라 나, 너, 그리고 관계나 삶의 조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점은 이 여행이 철학 전체를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 이 강좌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방대한 철학적 이론들을 일부 선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 철학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 얘기를 듣다가 그 철학자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후에 더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는 철학에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 형식,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와 사랑을 접목시켜서 그 물음을 단계적으로 밟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외로움이나 욕망처럼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기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동기를 탐구하면 자연스럽게 목적 지점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 사랑이란 무엇인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좋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엄청 좋은 것이라서 꼭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랑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 꼭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부작용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일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사랑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핵심 요건을 살펴보고 나 자신의 사랑의 실천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을 철학한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랑과 철학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요. 복잡하고 어렵고 세련된 이야기들 아주 많겠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철학의 가장 기초는 생각하기, 생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의 생각이 아니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있어야겠죠. 철학에서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주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니까 생각의 대상,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생각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나 자신과 생각의 대상만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있고 이 컵이 있죠. 그러나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결국은 생각이 일어나려면 제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대상의
관계를 맺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철학일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일부러 따로 철학 이론을 배우지는 않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 중에서도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나 순간적인 반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후에 생각을 펼쳐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거를 찾는 활동이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판적 사고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사랑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얼핏 생각할 때 사랑은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한 철학은 이론적인 추론들이 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둘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과 철학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외에 다른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찾은 철학과 사랑의 공통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너하고 그리고 관계가 필요하죠.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드는 액티브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철학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정적으로 들리지만 그래서 철학하는 일에는 아주 많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말이나 행동이 오가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마음에 걸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철학의 기초가 생각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생각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놀라움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통은 그냥 지나갈 길을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때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사실 일상의 나에게 돌연히 찾아드는 사건이나 느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들 있잖아요. 일상의 사건이나 느낌 중에서 나의 습관, 지나침을 깨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요. 낯설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의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지나침을 중단시켜서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에 대한 고민은 나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바로 너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인가? 사랑의 의미는 뭐지? 좋은 사랑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같은 식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정답을 찾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 공통점은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 특히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런 거래 저런 거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직접 겪으면서 나의 삶과 생각을 깊이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최선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의 이유를 찾아보고 비교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철학은 무엇인가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철학의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활동이 우리의 사랑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잘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너무 깊이 빠져도 내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생각 활동도 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찾아서 공부해 본 적은 없죠. 이것도 철학과 사랑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찾은 답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철학과 사랑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계속 생겨나잖아요. 한 번 답을 찾아도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조건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이전에 답을 찾았다라고 내려놓은 질문들도 다시 자신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철학과 사랑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사랑을 철학하려고 만났지만 사실은 사랑이 우리를 철학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잘 하려면 결국 사랑에 대해 철학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렇지만 모든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 사건, 느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의 이야기만큼이나 나 자신의 삶과 사건, 느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관해 여러분이 품은 물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여정이 사랑을 생각할 틈을 만들고 그 생각을 잘 다루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도 사랑일까?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사랑의 동기와 정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